네, 안녕하십니까. 정봉주입니다. 이제 뭐 금융개혁당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문득 이제 금융개혁당 관련해서 지금 뭐 사실 좀 추가적인 전략이 좀 음, 떠올라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뭐 대만 총통이 이제 결정이 됐고, 민진당 라이싱거 라이칭거 총통이 이제 당선이 됐죠. 그 라이칭거 총통은 사실 뭐 천수이변이라든지 또는 뭐 자오잉보다 훨씬 더 좀 강력하게 중국에 대해서 독립 성향이 강한 걸로 좀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독립이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중국과 척을 지는 거죠. 중국과 척을 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취하고 있는 스탠스보다 좀 더 강화되는 것처럼 차오잉원이죠. 차오잉원이 이끄는 대만보다 라이칭거 총통이 이끄는 대만이 더 이제 대중 독립 성향이 강하게 되는. 말하자면 올해 이제 있을 대선에서 세계적인 이제 선거 첫 번째 선거가 이제 대만에서 치러졌고 이제 마지막 선거가 이제 미국에서 치러지는 거죠. 그래서 차오잉원에서 이제 라이칭거가 되면서 물론 이제 같은 민진당 소속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방향은 같죠. 방향 같은데 이제 더 정책의 방향보다는 이제 강도가 더 이제 강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금융개혁당이 이제 올해 총선에서 이제 국회 입성을 한다면은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주창을 해야 될 것, 그리고 이제 총선을 통해서 국회 입성을 하기 위해서라도 주장을 해야 될 것이 저는 좀 결국 지금 이제 당 총재로 예정이 되어 있는 박소혁 작가께서 주장해 오셨던 것을 그대로 이제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것에 이제 가장 첫 번째가 이제 금융개혁. 그 금융개혁은 또 이제 공매도라든지 기타 등등의 불법 금융 거래에 대한, 특히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에 의해서 자행되는 불법 금융 거래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안을 채택하는 거, 그리고 행정부에 이제 그런 것을 촉구하는 거,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에너지인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패권구의 가장 핵심은 이제 에너지 정책에 달려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제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어떤 패권국들, 역사적 패권국들이 패권을 차지하게 되거나 또는 국가의 어떤 등급을 높게 만들어지는 가장 큰 이제 그 요인이 되는 것이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석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의 어떤 불씨를 사용했고, 미국은 이제 석유를 먼저 선점을 했죠. 근데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배터리를 이제 선점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상당히 뭐 G1 말하자면 이제 세계 패권을 차지하지 못하더라도 G2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에 있어서 금융개혁당은 금융개혁뿐만 아니라 한국 배터리 산업에서, 한국 2차전지 산업에서 상당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당 총재 자체가 지금은 당 총재가 아니시지만 국회 입성하시면 이제 당 총재를 뭐 소위 얘기해서 이제 옹립을 하실 거 아닙니까? 추대를 하실 거고 한데, 당 총재가 이제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을 그대로 어떻게 보면 다 따르는 것이 어떤 일관성과 또는 그 추진력에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되죠. 그래서 대한민국 배터리가 이제 사실은
2차 전지가 가장 이제 방해물로 삼고 있는 곳이 이제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배터리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견제할 것이냐. 근데 이제 이 중국에 대한 어떤 산업에 대한 견제를 물론 이제 금융개혁당이 수권 정당이 돼서 그러니까 뭐 정권을 차지해서 이렇게 되면 제일 좋고 그러면 이제 뭐 금상첨화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간 과정의 첫 번째로 이제 뭐 국회의원을 예를 들어 뭐 10석을 가져오든 21석을 가져오든 아니면 뭐 42석을 가져오든 간에 결국은 이제 여당이라든지 뭐 제1야당이 되지 않을 거니까 제일 먼저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이 대만 민진당하고 미국 공화당하고 어떻게 보면 연합을 해서 친미 반중을 정확하게 외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게 이제 사실은 대한민국 여당 지금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과의 어떤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대한민국 국가 자체가 그래서 국가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런 노선을 탄다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 미국도 물론 사실은 중국하고 이제 국교가 체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을 봉쇄하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공식적으로 이제 강대국의 위치에 있는 중국이 그렇게 하는 거하고 아니 미국이 그렇게 하는 거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하고 좀 다른 문제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여당 국민의힘이 그렇게 노선을 취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금융개혁당이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그런 노선을 취해줄 수가 있는 거죠. 뭐 군사정당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런 국제적인 외교 부분에 있을 때 결례를 좀 피해갈 수 있고 그리고 중국의 어떤 압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에서 그것도 이제 제1, 2야당이 아닌 야당이라든지 여당이 아닌 여당이나 제1야당이 아닌 군수정당 입장에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교적인 압박을 좀 피해갈 수가 있죠. 근데 사실 그 부분이 좀 대한민국 그 배터리 기업 예를 들면 뭐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SK온이라든지 또는 뭐 양극재 회사들 마이크로프로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가뭄에 단비를 맞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주장이 될 거란 말이죠. 특히 이제 왜 중국 2차 전지 기업이 가장 한국 2차 전지 기업에 적수가 되고 또 가장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국제 정세는 지금 이미 중국 봉쇄로 이미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유럽이라든지 다른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도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국가들도 이미 중국을 봉쇄하기로 암묵적으로 지금 미국과 합세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정부 자체가 뭐 중국에 대해서 반기를 든다든지 중국을 배제한다든지 이런 거는 공식적으로 할 수 없지만 이제 중국 2차 전지 기업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라든지 기업이 부조리가 할 수도 있죠. 또는 뭐 정부가 이제 어떻게 보면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불공정하게 한다든지를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일일이 다 그거를 전수조사하기에는 외교적인 마찰이 예상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금융개혁당이 정당 차원에서 상당히 디테일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지금 2차 전지 기업한테는 천군만마 같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정당 차원에서 이제 연합할 수 있는 당이 제가 봤을 때는 대만 민진당 지금 현재 대만의 집권당이죠. 그리고 이제 향후 미국의 집권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미국 공화당하고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입법부도 외교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어느 당과 제휴 비슷한 것 같은 어떤 개념으로 갈 수가 있죠. 그건 뭐 예를 들면 일본 공산당이 북한하고 연관이 돼서 막 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자체는 지금 북한하고 어떤 뭐 수교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지 않지만 일본 공산당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하고 정식으로 어떤 교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대한민국 금융개혁당도 대만 민진당과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만큼의 책임과 의무가 없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법률적으로 들어가서 뭐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가중치가 약하죠. 그래서 금융개혁당은 뭐 대만과 공조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공화당과 공조를 해서 얼마든지 중국 기업의 어떤 중국 2차 전지 기업의 어떤 그런 약점을 파고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못하는 것까지 이상 죽게 해줄 수 있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금융개혁당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트럼프가 되면 이제 미국이 훨씬 더 강력하게 이제 중국을 압박해 갈 것이다. 그리고 제일 이제 기대가 되는 것은 트럼프가 2016년도 12월에 당선인 신분으로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당선인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되고 나서 다음 날 바로 이제 대만의 차오잉완 지금 현재 이제 총통이죠. 당선인 라이칭거 후보 이전에 차오잉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중국한테는 37년 만에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대만과의 어떤 공식적인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통화 이런 것들을 가장 싫어하는 것을 중국의 어떤 그 반대를 무릅쓰고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대만 총통하고 외교적으로 공식적으로 통화를 한 거죠. 물론 이제 공식적인 외교적인 완사를 한 건 아니지만 축하 전화를 한 겁니다. 축하 전화를 한 거.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제 통화를 한 겁니다. 축하를 받은 거죠, 전화를. 그러니까 차오잉원이 전화를 한 거를 대통령 신분으로서 당선인 신분으로서 전화를 받은 거. 이전 같았으면 이제 그것도 상당히 이제 좀 고민을 했을 행위를 트럼프의 어떤 그 성향상 그냥 전화를 받아버린 거죠. 근데 그 부분 가지고 이제 중국이 경로를 했고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는데 뭐 미국 트럼프가 이제 그거를 그냥 바로 묵살해 버렸어요. 중국 어떤 그런 뭐 외교부에 있었어요. 그다 항의 갇혀서 묵살해 버리고 2017년에 이제 중국 방문하고 나서 2017년 12월에 방문했죠. 그리고 2018년도에 바로 그냥 중국에 대한 대중국 관세부터 시작해서 압박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보호무역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뭐 트럼프 같은 입장에서는 뭐 사실은 이제 뭐 앞뒤 안 보는 사람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도 아마 라이칭거가 전화를 할 거예요. 전화를 하면 이제 라이칭거가 대기하고 있겠지. 지금 이 대만은 트럼프가 된다면 전화를 하기로 할 거고 트럼프는 받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중국 공세의 시작이 이제 울릴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올해 내내는 아마 뭐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내년에도 그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쨌든 방향이 이 2차 전지 방향은 뭐 전기차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 트럼프가 뭐 사실 재생에너지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혐오하지만 전기차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미 몇 번 이제 박수혁 작가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도 문건을 찾아보면 2차 전지에 대한 뭐 혐오스러운 반응을 한 적은 없어요. 다만 이제 뭐 바이든 정부처럼 뭐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전반적인 포괄적인 방향에서 전폭적으로 뭐 예를 들어 뭐 2차 전지를 밀어준다든지 뭐 또 전기차를 밀어준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없겠지만 기업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겠다고 할 때 뭐 테슬라가 그걸 한다든지 뭐 벤츠라든지 뭐 독일의 벤츠뿐만 아니라 이제 뭐 미국의 포드, 크라이슬러 이런 회사들이 그런 것들을 진행했을 때 이제 박지 않는다는 거죠. 독일, 뭐 유럽에 있었던 독일 3사들도 그런 걸 했을 때 막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트럼프의 친기업적인 어떤 행동에서 그대로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금융개혁당이 그런 부분과 연합을 해서 미국 공화당 그리고 이제 대만 민진당하고 연합을 해서 얼마든지 대한민국 정부가 좀 어려워하는 부분 그리고 대한민국 여당이 좀 어려워하는 발언들을 속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것이 저는 옳다. 그리고 그게 당의 어떤 그 색채를 더 부각시키고 국민들이 금융개혁당을 상당히 좀 올바르게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저 당이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는구나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구나 이걸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뭐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 이익을 도모한다라는 것도 물론 국가나 국민의 이익에 부합을 하지만 이 외교 부분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날 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실 더 열광하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민진당 총통 당선 그리고 내년 올해 말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아마 금융기업당의 입지가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2차 전지도 이제 내년에는 훨씬 더 각광을 받겠죠. 올해보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전반적인 어떤 증시나 이런 것들이 뭐 좋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뭔가 어떤 기대를 하는 것은 좀 어렵겠지만 내년에는 상당히 뭔가가 좀 달라질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고 트럼프도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 내년에도 상당히 좀 뭔가 좀 좋을 때 트럼프가 지휘봉을 넘겨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중국은 이제 트럼프가 되고 민진당이 이제 라이 친구가 되면서 상당히 이제 외교적으로도 이제 궁지에 몰리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근데 그건 결국은 중국 2차 전지 회사들도 그만큼 같이 동반으로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금융기업당이 명확하게 친중 반미 노선을 가지고 그리고 중국 2차 전지 기업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게끔 정당이 돕는 그래서 그거를 국제적인 어떤 노선에서 금융기업당이 주장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한번 올려봤습니다.